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크립토 블라블라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바로 또 간밤 마감된 미증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장에 관한 분위기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간밤 미증시 자체의 힘은 그리 세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었고요. 장이 끝난 이후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고 그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시간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 역시도 6.12달러를 기록하면서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를 나타냈고요. 추가적으로 10분의 1의 액면 분할을 하겠다라는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뉴욕 증시가 열리게 되면 또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 반전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연준 의사록도 발표가 됐었는데 인플레이션에 관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보다 강한 정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페드워치상의 이제 다음 금리 동결도 90%의 확률이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올라섰고 달러와 골드도 올라섰는데 또 오늘 시장에서 시장에 관한 반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시가총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엔비디아의 큰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가총액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역시나 골드가 굳건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그 뒤를 잇는 거는 이제 실버 다음으로 비트코인이 되겠는데요. 비트코인 7만 달러 선을 돌파한 이후에 현재 주춤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실버와의 격차는 어제와 크게 다를 바 없겠고요. 그 뒤를 잇는 게 이제 메타와 또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회사이죠. TSMC 역시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에 못 미치는 흐름들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순위 변동성 한번 집중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세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장에 관한 흐름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은 1%가량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7만 달러 선을 내어주는 흐름들이 이어져 갔고요. 비트코인이 69,400달러 선 현재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급등세가 굉장히 컸었죠. 그런데 간밤에는 조정까지는 아니고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3,700달러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4,000달러 선 돌파의 시대가 다시 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 흐름들도 보자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약간의 조정세를 겪었는데 이 중에서 톤코인만 3% 상승이 나와줬고 180달러 선을 넘어섰던 솔라나가 177달러 선 현재 나타내주고 있으면서 여전히 좋은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 아발란체, 시바이누 코인 순으로 시가총액 상위 차지하고 있고 역시나 리플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변동성 없는 것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세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오늘도 또 블라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들려드릴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이야기들 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뒤에 또 코코샤인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크립토 블라블라 시간 또 코코샤인 전문가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크립토 블라블라 시간 당분간 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다행히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더리움에 관한 이야기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시장에서 조금 주의해봐야 할 알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들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블라블라 시간에 어떤 내용들 준비했는지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영국 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속보가 떴는데요. 이게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ETF 순유입에 관해서 먼저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ETF가 7일째 순유입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사실 뭐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중요성이 끌어올렸던 시장이었다라고 하긴 하지만 또 우리 비트코인 현물 ETF의 면에서도 이제 굉장히 좋은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주일간의 성적표를 또 제가 가지고 온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온 이제 전체 자금의 95%에 달하는 규모는 역시나 블랙록의 IBIT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랙록 그러니까 상품이 가장 잘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GBTC 역시도 이제 턱 밑까지 이제 추격을 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ETF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수요는 여전히 크고 이 발행사들마다의 경쟁이라든지 점유율 경쟁 역시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블랙록에서 이제 가져왔던 자료인데요. 최근에 이 블랙록의 IBIT가 GBTC를 뛰어넘게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을 때는 사실 이제 GBTC가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승인 이전부터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사실 그 이후에 이제 GBTC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물량을 덜어내는 추세였고 IBIT 블랙록에서는 이제 계속 물량을 쌓아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처음으로 추월했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좀 전해졌습니다. 플랫폼 회사이죠. 언폴디드가 더블럭 데이트를 인용해서 IBIT의 규모가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추월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 IBIT에 2.91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고 21일 거래일 동안에 순유입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이다라는 보도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점유율 1위는 블랙록이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 이러한 기조가 이어갈 경우에 이제 GBTC에 관한 리스크는 좀 줄어들고 또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큰 점유율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또 추가적으로 블라블라를 통해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더리움 현물 ETF에 관한 이야기 좀 준비를 했는데 야후 파이낸스에서도 또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이더리움 현물 ETF에 관한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자, 이더리움 현물 ETF가 곧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이 된 건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전에 우리가 5월 달에 이제 당초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5월 승인이 정말 미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SEC에서 수정안을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이 발행사들한테. 그래서 사실은 발행사들도 이런 SEC의 태도에 깜짝 놀랐고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이제 굉장히 바쁘게 이런 수정안을 좀 제출하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진 건데 이러한 스탠스가 사실 지난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내줬을 때 SEC의 태도와 굉장히 유사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5월 승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승인에 관한 윤곽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더리움 자체가 20% 넘는 급등세까지도 보여지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회사들이 관련해서 승인을 내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을 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제임스 셰이파트라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공개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제출했던 문서들을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자면은 일단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서류를 제출했던 회사가 4개에서 5개 정도의 회사였어요. 프랭클린 이더리움 트러스트 그리고 피델리티 그리고 바네크 그리고 인베스코와 아크 21 쉐어스 등이 이제 관련한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운용사들도 수정안을 제출을 하면서 총 9개의 발행사가 수정안을 현재 시점에서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나기 전에 발행사들의 움직임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많은 발행사들이 제출한 이 수정안에 관한
SEC의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승인이 정말 나게 된다면 시장에 또 한 번의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엔 비트코인의 차례였다면 이번에는 이더리움의 차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사실 이제 SEC가 갑자기 태도를 전환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에 관해서 어떤 피드백도 좀 없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이어오다가 이제 갑자기 얼마 남겨두지 않고 19B-4 부분을 좀 수정 제출해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19B-4라는 그 양식 같은 경우에는 NYSE와 같은 거래소에서 새로운 금융 상품을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서류, 어찌 보면 필수 서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수정 제출해라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발행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당황을 했다라고 합니다. SEC의 태도가 전환이 됐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수정서를 발행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SEC의 이러한 태도들, 그러니까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에 관해서는 굉장히 고고한 입장을 취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피드백을 내놨던 그런 이유들을 이제 어떤 분석가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결정이다라고 보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너무 이제 지나친 암호화폐 규제가 오히려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감이 좀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며칠 전에, 바로 하루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기부를 받겠다, 정치자금으로 받겠다라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이러한 또 여론들을 조금 의식을 해서 이제 SEC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마나 이 디지털 자산에 관한 어느 정도의 포용력을 보여주려는 스탠스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분석도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한 가지 면들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SEC 측에서 이제 갑작스러운 피드백을 보여줬고요. 그 피드백에 따라서 발행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 수정서를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SEC의 이러한 태도, 갑자기 돌변한 태도가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또 분석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 발행사들이 수정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승인이 나야 되는 건데, 그러면 SEC 측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들을 수정하라고 했는지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계획입니다. 일전에도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관련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다시 수정서를 제출했잖아요. 근데 SEC 측에서도 이 부분을 염두를 해두고 스테이킹 관련한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관련한 부분들은 이 운용사들이 좀 제하고 SEC의 요구에 맞게끔 현재 9개 운용사가 신청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승인이 될 것이냐가 좀 중요할 텐데, 일단은 오늘 약간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경에 이더리움의 현물 ETF의 승인 여부가 첫 번째로 발표가 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새벽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이슈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에릴 바추나스가 현지 시간으로 23일입니다. 23일 오후 한 4시쯤 조금 넘어서 SEC가 승인이 날 건지 안 날 건지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에는 오후 3시 45분쯤에 발표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오후 4시를 조금 넘겨서 발표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4시를 전후로 아마 이더리움에 관한 현물 ETF에 관한 승인 여부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새벽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불발될 경우, 승인이 불발될 경우에 시장이 급격하게 충격이 올 수 있다라고 봤는데,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크립토컨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더리움에 관한 거래량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을 받을 그러한 매도 물량들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숨 죽여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승인을 내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관해서 역시나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일단은 스탠스가 변화가 됐다라는 거고, 이번에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추후에 추가적으로 승인의 여부를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SEC 측에서 운용사들에게 변경하라고 했던 그러한 서류의 내용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19B-4이고, 그리고 실제로 승인이 나려면은 S-1이라는 이제 서류가 승인이 나야 되는데, 이 S-1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단 증권의 구조와 관리 방식을 설명하는 그러한 문서다라고 해서, 예전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했을 때 이 S-1에 관해서 SEC가 굉장히 길게 깊이 있게 논의를 했던 것들이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수정을 제출하라고 했던 19B-4가 승인이 난다고 해도 그 다음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승인이 빠르게 나진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 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시기를 대비해서 시장에 관한 전략들을 조금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비트코인을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관한 승인, 데드라인, 파이널 데드라인이 언제 될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 현지 시간으로 5월 23일입니다. 5월 23일 바네크의 이더리움 ETF가 이제 데드라인으로 걸려져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SEC가 답변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순서대로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아크투애니언 쉐어스 같은 경우에는 5월 24일 그 다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시덱스 같은 경우에는 5월 30일,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더리움 트러스트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6월 23일, 그러니까 다음 달로 예상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이제 인베스코 갤럭시, 그리고 피델리티, 그리고 아이쉐어스 이더리움 트러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나마 좀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게 이제 피델리티나 블랙록의 ETF를 좀 SEC가 그래도 조금 옹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기업의 승인 날짜를 보니까 2024년도 8월 2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드라인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만약에 이제 5월 23일에 승인이 너무 급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추가적으로 6월까지도 조금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8월 달에 8월 초에 있을 피델리티나 아이셔스, 그러니까 블랙록이 내놓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파이널 데드라인 전에 여기 보시면 썰드 데드라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일정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데드라인에 맞춰서 SEC의 피드백들, 스탠스들 계속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늦은 이제 데드라인이 11월 달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도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기간을 두시고 이 데드라인에 관해서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더리움 현물 ETF 당장 승인이 나겠다라고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SEC의 태도가 조금 적극적으로 바뀌었고, 실제로 시장에 내놓기 위한 어떤 절차들을 운용사들에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희망감들 때문에 어찌 보면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새벽에 이 이더리움 ETF가 불발이 될 경우에 시장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ETF에 관한 내용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알트코인에 관한 한 가지 분석이 있어서 좀 빠른 시간 동안 정리를 최대한 빠르게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인 크립토 블렛이라는 이 분석가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4가지 알트코인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알트코인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신 알트코인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 분석가의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그림 심벌만 보고도 알아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풀어가 보자면, 일단은 폴카닷과 파일코인을 꼽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시장 도전에 직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
있는데 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기술적인 지표가 그리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기술적인 미래 역시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또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알트코인인데, 파이코인 역시도 일단 분산형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알려진 자산이긴 한데 일단은 변동성이 크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 크게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발전이 없다라는 게 이 분석가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인 역시도 조금 이제 주목을 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알트코인 중에 하나로 꼽았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를 특히나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이런 파이코인이 조금 더 위험한 리스크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알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카르다노 에이다와 옆에 보이시는 거는 엑시 인피니티 코인입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이제 게임 관련한 코인으로 예전에 한때 굉장히 유명했었던 코인이었는데,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어들의 관심을 모았었던 그러한 코인이긴 하지만 일단 이전 전고점을 뚫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들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포지션 자체가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생태계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이제 기술력을 발휘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포착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석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엑시 인피니티도 역시나 투자할 때 좀 주의하기를 권고하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카르다노 에이다입니다. 에이다에 관한 이야기는 또 굉장히 갑론을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를 굉장히 많이 내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지난 5개월 동안 25%의 하락세를 겪었고 현재 0.5달러 부근에서 안정화되어 가고 있긴 하지만 그 예전만큼의 명성을 찾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다 코인 자체의 성과, 과연 우리가 객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에이다에 대한 투자, 에이다에 대한 회의감들을 좀 드러내면서 이전에는 시가총액 상위의 단단한 종목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 명성이 좀 잦아들었다라는 부분들을 예로 들면서 역시나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할 그런 알트코인 중에 피해야 할 알트코인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가의 이야기들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드리면서 알트코인에 관해서도 함께 언급을 좀 드려보겠고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네 가지 폴카닷과 파이코인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와 에이다 코인은 또 절대 피해야 할 암호화폐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분석 글들까지도 여러분들 함께 저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블라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다양한 내용들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저는 또 잠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휴식기를 갖고 여러분들 앞에 다시 나타날 예정입니다. 그동안 또 블라블라 인사이트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자, 에너지를 충전하고 또 더 좋은 모습들로 여러분들 앞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다른 앵커님과 또 좋은 소식들 여러분들 공유하면서 또 크립토 시장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 블라블라 시간은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또 새로운 모습으로 오늘의 코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